이게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인데요. 이게 3월 17일 거랑 3월 24일 건데, 이게 지금 3월 17일에서 3월 24일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예, 이유가 그 송파에서 예, 강한 상승에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예, 수도권도 조금 상승세가 둔화가 됐다. 근데 중요한 전세 가격은 현재 상승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을 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서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보합 정도. 그리고 요 이제 강원, 세종, 대전, 충남, 대구, 뭐 경북, 경남, 부산, 전남, 광주, 인천 이런 데들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을 보시면요. 서울, 경기가 플러스고 울산, 부산이 플러스고요. 대전, 대구가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뭐 약보합, 보합 정도 수준, 강보합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강해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상승 지역인데요. 1월 거부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흐름이 점점 상승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지금 51곳이에요. 근데 아까 보셨겠지만 수도권이랑 서울의 상승세가 둔화됐는데 상승 지역은 더 늘어났잖아요. 예, 흐름이 점차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서초, 강남, 송파, 과천시의 요 상승률인데 1월 6일 거부터 요번에 그 3월 24일 거까지 데이터인데요. 이 보시면은 서초, 강남, 과천이 다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가 됐고 과천시가 둔화가 됐고 그다음에 송파가 좀 많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게 갑자기 토가 또 지정이 돼버리는 바람에 예, 갑자기 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날짜를 보면은 예, 이 20, 21, 22, 23 이렇게 거래가 급격히 되면서 이게 좀 초급매들이 소진이 됐고 전세로 팔아야만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24일에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게 송파가 음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아마 다시 올라올 거예요. 이거 뭐 그런 거고 양천, 영등포, 강동구인데요. 예, 양천이 좀 잘 버티고 있고 영등포, 강동도 조금 주춤하다. 예. 근데 아직 당연히 상승이고요. 예. 용산, 성동, 광진, 마포인데요. 성동이 잘 버티고 있고 나머지는 조금 상승세가 둔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다시 지정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세가 조금 주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연수랑 서구가 마이너스가 커요. 예. 근데 연수는 여기 송도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입주 물량이 조금 많아요. 예, 많은 상황이고. 근데 송도도 지금 초급매들이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609, 809 위주로 뭐 크게 걱정은 없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검단입니다. 검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계속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이 입주 물량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지금 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갖고 왔는데요. 지난주는 이렇게 새빨갰는데 지금은 약간 분홍색이 돼버렸다. 그리고 송파는 마이너스로 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 잘 해주셔갖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송파구가 하락 전환된 게 조금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크로 한번 보고 가실 텐데요. CPI가 조금 내려왔죠. 그래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여기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가 0.3이었는데 0.2가 나왔고 코어도 0.3이 예상치였는데 0.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나왔고 MOM으로 YOY로는 예상치가 2.9인데 2.8로 좀 낮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예상치가 3.2였는데 실제 3.1이 나왔습니다. 유가가 내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당연히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 뭐 실제로 조금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줬고요. 최근에 대출금리가 좀 인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상품 가상금리 인하 예정이고 0.2% 정도 내릴 예정이고요.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상품 금리를 0.08% 이렇게 인하할 예정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은행들이 다 금리를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출 금리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해라. 그래서 가상금리 적당히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 2%에 도달까지 이제 금리 인하가 될 텐데,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이 1.5% 정도잖아요. 모건 스탠리는 1.2%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금리는 지금 내려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75에서 아마 2%까지 내년 이맘때는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대출금리도 한 1% 정도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중요한 게 이 원달러 환율인데, 지금 외환보 유역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 외환보 유역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그 트럼프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내리려면 결국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유가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 유가 인하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내려오면 금리를 즉시 인하 요구할 거고, 유가 하락, 물가 하락 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잡히고 이제 금리 하락, 요 사이클을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국가 부채를 완전히 없애길 희망해서 관세를 또 부여하고 있는 뭐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지금 점도표인데, 이게 지금 25년은 이제 한 4% 정도, 그 다음에 26년은 이제 3.5% 정도, 그 다음에 27년은 3.25 정도, 장기적으로 3% 정도 보는데, 아마 미국도 3%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미국의 성장률을 보면은 요 정도 이제 금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이제 환율인데요. 이게 미국 달러 지수예요. 보시면 미국 달러 지수가 지금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달러가 돼야지 자기 나라에 유리하니까, 미국에 유리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한번 세 개를 보면요.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고, 그 다음에 이게 위안화 달러고, 그 다음에 이게 엔달러인데요. 지금 유독 한국이 약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쉽게 안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가 지금 이게 좀 약세인데, 원화가 약세인데요. 이게 조금 지금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안화나 엔화에 비해서 너무 약세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 좀 안 나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IMF,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요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고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었고, 요때 한국 부동산이 다 부러졌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공급에 의해서 부러졌었고, 여기는 매크로적으로 이제 부러졌었는데, 지금 이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냐, 이것도 한번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주의가 계속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기준금리는 이제 한번 보시면은 미국이 4.75고 한국이 2.75인데요. 아마 장기적으로 미국은 3% 정도까지 갈 거고요. 한국은 2% 밑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1.5% 수준이라 가지고 이거 지금 2.7% 유지를 못 해요. 근데 지금 문제가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1470 막 이러니까 이게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픽스 금리 한번 보시면 코픽스가 2.97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당연한 게 지금 기준금리가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거고, 이 단기 코픽스도 보시면 이게 지금 2.91, 81 뭐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가시면은 여기다 써놨는데요. 가고 지금 보시면 2.81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요 이제 코픽스 금리가 우리 그 변동금리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금리가 내려올 거예요. 예, 그렇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지금 전세자금대출 금리인데 지금 3.9% 수준이에요. 지금 7대 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라서 3.9% 수준인데 이게 당연히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이것도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2%대까지 결국은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 10년물,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그 다음에 코픽스 은행채 이런 것들인데, 예, 요게 결국은 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데, 그 코픽스랑 요 은행채들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요. 미국 10년물에 영향을 받아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 10년물인데, 이게 지금 약간 내려오다가 이제 횡보하는 추세인데, 예.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아마 이게 조금 더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가상금리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세자금 대출금리 한 0.2% 정도 더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